숨겨진 기업부터 다양한 ETF들을 소개해드리는 나숲입니다. 오늘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한 이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우량주 몇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채널의 모든 영상은 언제나 개인적인 의견 및 단순 정보 공유일 뿐이니 참고만 하시길 바라고, 개별 종목의 경우 장기적 관점에서 분할 매수가 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바로 알아보자면, 개인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미국 금융주로는 JXN과 EQH가 있습니다. 두 회사의 주요 사업은 연금 상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미국 고령층이 증가하고 금융시장이 커질수록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QH의 경우에는 좀 더 다양한 액티브 운영 서비스와 자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 다각화된 사업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해당 종목들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굉장히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고 상대적으로 성장성은 다른 종목들 대비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목을 비교해보지는 못했지만 함께 검색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비교해본 결과 밸류에이션과 성장성이 종합적으로 JXN과 EQH가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실제로 JXN의 올해 PER은 4.25배, EQH는 7.41배에서 꾸준히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JXN과 EQH는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진행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과 2024년 주주환원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JXN은 10%에 달하는 총주주환원 수익률이 나타났고 EQH는 8%에 달하는 총주주환원 수익률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JXN은 회사에서 제시한 가이던스 하단치를 기준으로 2025년 주주환원 예상 금액이 작년 대비 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EQH는 직접적으로 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지만 예상 현금 흐름을 기준으로 10%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두 회사의 배당 내역을 보면 이렇게 상장 이후 쭉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JXN의 연간 배당률은 3.62%, EQH의 연간 배당률은 1.79%가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합쳐 연간 10% 내외의 주주환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순 주주환원 효과만으로도 연평균 수익률 10%대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만약 사업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훨씬 높은 수익을 거둘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밸류에이션이 워낙 낮기 때문에 성장성에 대한 부담이 적은 상황이고, 만약 성장성까지 높게 나타난다면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상승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입니다. 그럼 다음 종목으로는 EMVA를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종목도 주요 사업이 온라인 대출 서비스라는 것을 제외한다면 JXN, EQH와 투자 사고방식은 거의 동일합니다. EMVA의 예상 PER을 살펴보면 2025년에 8.8배에서 2027년에는 6.51배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EMVA의 경우 주요 사업이 온라인 대출 서비스이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주의해야 하며 실적을 매번 꾸준히 살펴봐야 합니다. 우선 올해 실적에 대해서는 회사 가이던스 기준 EPS 성장률 25%가 예상되며, 지난 1년간 주식수가 11.65% 감소하였을 정도로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진행해주고 있는 회사입니다. 따로 배당금을 지급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주주환원 매력은 EQH, JXN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지표를 점검해보고 투자를 고려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주목할 만한 미국 금융주 마지막 종목들로 BN과 LPLA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티커 BN은 브룩필드라고 하는 회사로 투자관리, 보험 사업이 현재 주요 매출처입니다. 이때 투자관리는 인프라 투자로 특히 유명한 회사이며, 보험 사업은 최근 굉장히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티커 LPLA는 LPL 파이낸셜이라고 하는 회사로 금융 자문가와 고객을 이어주는 중개업체의 역할을 합니다. 각종 수수료를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하며 최근에는 더욱 다양한 서비스로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장기적으로 금융시장이 커지면서 함께 지속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종목들의 PER 기준 밸류에이션은 지금까지 알아본 종목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시장 평균에 비하면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특히 BN은 회사에서 제시하는 분배 가능 이익을 기준으로 매년 15% 성장할 것이라고 가정하여 해당 그래프에 표시하였는데요.
인프라 투자 시장이 연평균 7%에서 10%가량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보험 사업이 상당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연 15% 성장률을 가정하였고 LPLA의 경우 시장 예상치를 기준으로 2027년에는 PER이 14.72배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주가 기준 PER이 내려간다는 의미는 향후 실적이 그만큼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적으로 두 종목은 향후 시장 파이가 커지면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BN이 좀 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종목들은 장기적으로 시장 평균 수익률을 충분히 초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AI 인프라 주식 중 여러 번 언급드린 CLS, VRT, DLL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종목들의 경우 AI 인프라 투자 규모에 따라 성장성이 어느 정도 결정된다고 볼 수 있기에 향후 AI 시장과 관련 인프라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진 분들만 접근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알아본 금융주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변동성이 적은 전통 산업에 가깝기 때문에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AI 시장은 최근에 급속도로 커진 만큼 보다 많은 공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목하고 있는 AI 인프라 주식은 CLS, VRT, DLL로 CLS는 이더넷 스위치 등의 통신 장비를 주로 생산하고 VRT는 전력 장치를 주로 생산합니다. 마지막으로 DLL은 스토리지 및 서버를 제조합니다. 여기서 CLS는 높은 성장률 대비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VRT와 DLL 역시 같은 관점에서 매력적이지만 VRT는 특히 영업이익률이 거의 20%에 달할 정도로 높은 편이며 DLL은 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기 다른 생산 제품과 투자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장기적으로는 AI 인프라 투자 관련해서 함께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데이터 및 골드만삭스 리서치에 따르면 테크 기업들의 투자 지출은 앞으로도 빠르게 증가할 것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를 대규모로 제공하는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의 경우 데이터 센터 투자에 상당한 금액을 투입할 것입니다. 각종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기업 및 클라우드 전환 등을 고려해보면 여전히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인프라 투자는 증가할 여력이 남아있다고 판단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는 미국 대표 기업들과 대표 지수에 큰 비중을 투자하는 게 가장 무난하지만 주식 공부를 하면서 매력적인 기업이 보인다면 어느 정도의 비중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선택을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투자 경험이 적을수록 이러한 부분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영상처럼 다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투자에 접근하는지 다양한 관점을 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주가가 어느 정도 반등한 이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판단되는 우량주 몇 가지를 말씀드려봤습니다. 최근 주가가 단기간에 크게 하락한 이후 다시 어느 정도 반등하였는데요. 이대로 다시 쭉 상승 추세를 달릴 수도 있지만 다시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하락과 상승을 함께 고려해봐야 합니다. 또한 완벽한 저점을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평소에 다양한 종목을 공부해두고 하락할 때 최우선 순위의 종목을 몇 가지 정해 집중적으로 모아간다면 나중에 충분히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 파이 자체가 커지는 종목들에 대해서 주목해보는 편이고 주주환원 금액을 바탕으로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는 확실한 종목들도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업의 스토리보다는 성장성 대비 밸류에이션이 저렴한 종목들을 찾으려고 애쓰는 편입니다. 그럼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